뭐 채소나 과일은 그냥 뭐 이렇게 생생하게 신선하게 먹어도 참 좋잖아요. 근데 굳이 발효액으로 만들어서 먹는 더 좋은 이유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한 이유가 있죠. 채소나 과일에는 미량의 독소가 있는데요. 발효를 시키게 되면 이런 독소가 감소되게 되고요. 인체 내에 있는 독소도 풀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으면 소화시킬 수 없는 물질들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하고요.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균형을 회복시켜서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현대인들한테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발효액의 허와 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집에서 담그는 명품 발효액들 어떤 비율로 담그시면 좋을지 그 잘 담그는 황금 비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발효액을 담그면서 직접 담그면서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발효액의 오해와 진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자, 재료와 설탕을 1대1로 담그면 설탕잼이 된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발효액 담그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교수님? 궁금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발효액과 잼은 엄연히 다른 거고요. 다르군요. 엄연히 다른 식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잼을 만들 때는 설탕을 넣고 오래 가열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패도 안 되지만 발효를 시킬 수 있는 미생물도 전부 죽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오래 끓이는 동안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최종 당濃도도 엄청 올라가고요. 네.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발효액 속에는 그 발효 미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효 미생물들이 당을 먹고 우리에게 유익한 유익한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잼은 죽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발효액은 살아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하, 다르군요. 네. 근데 설탕과 보통 재료를 1대1 정도로 하니까 설탕 함량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네. 발효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만드는 저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료에 있는 여러 가지 무수한 미생물 중에서 어떤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두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명작이 될 수도 있고요. 명작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작품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보통 발효액을 만들 때 적당한 그 당도는 50브릭스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50브릭스. 예, 그 재료와 설탕이 1대1 정도의 비율로 하면 그 부근에 당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설탕량을 줄인다고 50% 정도 설탕량을 줄인다. 예를 들어서 재료 1kg에 500g 정도 설탕량을 줄인다라고 하면 효모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 발효를 잘 시키는 알코올 발효를 잘 시키는 그런 작용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알코올이 만들어지니까 발효액 속에서 술 맛이 좀 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당도가 더 낮아지면은요, 부패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재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과 당분의 함량이 달라요. 네. 그래서 발효액을 담그실 적에는 그 자체를 고려를 하셔서 설탕량을 조절하셔야 실패 없이 발효액을 담그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재료에 따라서 설탕 비율이 달라진다면 그 설탕이 내 몸에 나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의심되시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담그는 각종 발효액. 실패 없이 담그는 방법만큼이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뭘까요? 오래된 맛있다는데 그래 별로 듣는데 나는. 뭐 약도 오래 두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뭐 좋지 뭐 아무래도. 그게 시간이 1년, 2년이 가면 더 효능이 좋은지 이제 이런 거를 좀 발효해서 좋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설탕물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발효 일수에 따라 과연 영양 성분은 달라질까요? 설탕과 매실을 1대1 비율로 담근 발효액 중 숙성한 지 1년 된 것과 3년 된 것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가장 궁금한 발효액 당의 변화, 어떻게 변했을까요? 1년 된 매실 발효액보다 3년 된 매실 발효액에서 과당과 포도당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야, 그러니까 1년 된 그 매실 발효액보다 3년 된 게 포도당과 과당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설탕은 서당이라고 해서 이당류라고 하고요. 과당과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활발하게 설탕을 먹어서 당을 종류를 바꿔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설탕을 섭취하면 혈액 안에 당이 많아져서 혈당이 되거나 비만이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지금 실험한 내용처럼 1년보다 3년이 더 과당과 포도당이 많이 생긴 거로 보면 네. 충분하게 발효가 잘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단순 당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발효액의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살펴봅니다. 발효액을 오래 두면 효소가 많아지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더 좋다는 얘기인데 네. 정말 그런지. 거의 네. 썩힐 정도로 두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요. 네. 근데 실제로 발효하는 재료에 따라서 효소들이 많이 다르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효하는 내용 중에 소화 효소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아밀레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네. 실험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재료에 따라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특히 아밀레자가 크게 증가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6개월 되면 훨씬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소화효소가 훨씬 더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화효소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활성화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활성도가 감소화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들이 풍부하게 이제 양성이 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유익한 미생물들을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죠. 네. 얼마 만에 먹으면 돼요, 그럼? 근데 보통 한 1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재료에 따라서 소화 효소에 대한 발효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1차 발효가 완성이 된 뒤에 당이 이제 과당이나 포도당으로 전환이 됐을 쯤에 섭취하시는 내용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떤 주부님들은 발효에 묵히면 묵힐수록 약이 되다면서 막 묵혀 드시고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두는 네, 분도 막 계세요. 자랑하시면서.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가정에서 담근 간장이나 된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된장이 4년, 5년 이렇게 오래 되었다면 그걸 버리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관하고 발효를 유지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오래 발효시킨 내용에 대한 부분은 농도를 좀 묽게 해서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발효액을 만드시려고 할 때 오래 숙성된 발효액을 첨가하면 예. 쉽게 발효가 되고 다양한 미생물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 잘 사용하시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모균이나 종균 같은 그런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게 하면 잘 네, 사용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네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오해와 진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뇨병 환자는 발효액 먹으면 안 된다. 예, 이게 좀 달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데 글쎄요, 이건 어떤가요? 예? 먹어서 안 된다는 것보다도 당뇨가 있으시면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겠죠. 조심은 해야 한다. 예, 왜 설탕이 바로 흡수되어지면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숙성이 잘 돼서 발효가 잘 된 내용의 경우는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 혈당량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요. 조심해서 드시면 됩니다. 당뇨뿐만 아니고 또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경우가 있죠. 네. 그 경우는 위가 헐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발효액을 드실 때는 좀 조심해서 잡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위가 헐은 경우 내용에는 그게 미생물들이 침투돼서 체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적당량 아주 양을 줄여서 드시거나 식사한 직후에 드시는 방법을 취하시면 좋겠죠. 또 피부 질환이 있어서 피부가 헐거나 발진이 되고 이럴 때는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때는 좀 조심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집에서 명품 발효액을 만드실 수 있는 비법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율이겠죠. 그래서 재료와 또 이 설탕의 비율 등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 과일, 뿌리채소, 마른 재료가 다 달라요. 그럼 첫 번째 채소부터 볼까요? 그러네요. 재료별로 설탕 비율이 다른데 채소를 열어볼게요. 자, 네, 채소. 홍고추, 양배추, 브로콜리, 가지는 1:1. 네, 과일은 1대 0.8 정도. 네, 그리고 뿌리채소, 마늘, 생강 등은 1:0.6. 예, 이게 숫자가 나오니까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조금씩 다 다르네요.
왜 다를까요? 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채소류의 경우는 1대1. 그러니까 재료 1에 1kg에 설탕 1kg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네. 과일의 경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설탕을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일 자체에 당도가 있기 때문에 설탕 비율을 1대 0.8, 한 네. 설탕을 80%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 채소 같은 경우는 수분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량을 1대 1로 넣어주다 보면 이번엔 당도가 너무 높아져서 네. 오히려 발효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1대 0.6 정도의 비율이 적당합니다. 네.